중의문. 한 가지 문장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중의성은 나쁘기만 한 것일까요? 문학에서 작가가 의도하고 만들어낸 중의성은 작품을 여러 가지 방향에서 해석할 수 있는 아주 멋스럽고 세련된 표현 기법입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의도하지 않은 중의성은 의사소통에 장애를 불러오죠. 오늘은 문학에서의 멋스러운 중의성과 일상에서 실수하는 중의문들을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시조 두 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산리 몇 개수야 수위감을 자랑 마라. 산속에 있는 푸른 시냇물아 너 빨리 가는 거 좋아하지 마. 일도 창의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한번 받아가면 돌아오기 힘들거든. 명월이 만공산하니 수여간들 어떠리? 밝은 달빛이 저렇게 산을 가득 비추고 있는데 좀 쉬었다 가는 게 어때? 까지 해석하면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한 자연 친화의 시처럼 느껴지지만 작가가 황진입니다. 이 시는 벽계라는 호를 가진 왕족을 향해 불렀던 시입니다. 그럼 이 시가 또 다른 의미를 하나 더 갖게 되는 거죠. 청산리 벽계수야 수위감을 자랑 마라. 벽계라는 호를 가진 왕족이시여 그렇게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일도 창의하면 돌아오기 어려우니 이번에 가면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명월이 황진이의 기명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쁜데 나랑 조금 더 있다 가는 게 어때요? 황진이는 이 중의성을 가지고 있는 시조로 원하는 바를 이룹니다. 그저 황진이가 예뻐서가 아니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중의성을 가지고 멋스럽게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도 더 반했겠죠.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이제는 은나라의 충신 백이와 숙제를 일컫는 말로 신하가 왕을 쳐내고 봉위에 오르는 것을 난 받아들일 수가 없어. 임금을 2명을 섬길 수 없어. 라며 수양산 속에 들어가 고사리만 캐먹었던 충신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왜 충신들을 탓하겠다는 거지? 바로 성산문이어서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성산문은 수양대군이 단종을 끌어내리고 자신이 봉위에 오르고자 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단종 복위 운동을 펼치다 죽임을 당한 사육신 중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초장의 수양산은 단순한 산 이름일 수도 있지만 수양대군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굶어 죽을 망정 고사리를 꼭 해서 먹었어야 했습니까? 비록 푸성기 나물이지만 그거 누구 땅에서 난 겁니까? 수양대군이 다스리는 땅에서 난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나는 백이숙제 당신들보다도 더합니다. 수양대군이 다스리는 땅에서 난 모든 것들 난 아무것도 취하지 않겠습니다. 라며 충신으로 유명한 백이와 숙제를 탓하며 자신의 충절을 더 부각한 시입니다. 이제 현대시로 가보겠습니다. 농촌을 배경으로 한 신경님의 농무입니다.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무언가가 끝났나 봐요. 오동나무에 전등이 베어 달린 가설무대. 무대에서 공연했나 보네요.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밝은 느낌 주려면 구경꾼들이 가득 차 있는 운동장을 배경으로 했을 텐데 굳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떠나가고 난 텅 비어있는 운동장을 배경으로 삼았네요.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방금 무대가 끝났으니까 분장이 좀 남아있겠죠.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농촌인데 굳이 막걸리 아니고 쓰디 쓴 소주를 마시는 건 인생이 더 쓰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게 원통하다. 맞네요. 이 사람들 지금 속이 많이 쓰리네요. 그렇다면 분이 얼룩진 얼굴을 분장이 얼룩진 얼굴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분노가 얼룩진 얼굴로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다음 작품입니다. 박목월의 하관입니다. 관을 내렸다. 장례 절차 중 매장 단계인가 봐요.
깊은 가슴 안에 밧줄로 달아내리듯 가슴 속에 묻는다라고 하죠. 주여 용납하옵소서. 머리맡에 성경을 얹어주고 나는 옷자락에 흙을 받아 촤르르 하직했다. 촤르르 하며 흙이 떨어지는 것을 하직, 하강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땅속에 묻으면 이제 영영 얼굴을 볼 수 없으니 하직 인사, 작별 인사를 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작품 보고 가겠습니다. 구상의 초토의 시. 전쟁 후 초토화가 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잣집 유리딱지에 전쟁 후에 초토화가 된 너덜너덜한 판잣집에 아이들 얼굴이 해바라기 마냥 환하게 걸려있는 것이 화자는 더 슬픕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기만 합니다. 저기 언덕을 내려달리는 소녀의 미소엔 앞니가 빠져 죄 하나도 없다. 이 부분을 앞니가 빠져서 죄다 하나도 없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은 죄가 없어, 저 아이들은 잘못을 저지른 게 없어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초토화된 상황은 다 어른들의 탓이고 저 순수한 아이들은 잘못이 없어. 그래도 우리 사회에 저렇게 순수한 아이들이 남아있으니 희망이 조금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작가의 생각이 담긴 부분입니다. 이렇게 문학에서의 중의성은 하나의 작품을 여러 방향에서 감상할 수 있게 하는 재미난 장치입니다. 이번엔 문법적으로 일상에서 사용하는 중의성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모자에 장식물이 돋보였다. 이 문장은 왜 중의적일까요? 예쁜 것이 모자일 수도 있고 장식물일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쉼표를 찍어서 의미를 분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쁜 뒤에 이렇게 쉼표를 찍으면, 쉼표는 한번 쉰다는 뜻이니까 예쁜 하고 쉬고 바로 그 다음에 모자가 아니라 장식물이 아름답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모자의 뒤에 쉼표를 찍으면 예쁜 모자의 하고 한번 쉬기 때문에 모자가 예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철수가 보고 싶은 친구가 많다. 이때는 보고 싶다의 주체가 철수가인지 친구가인지 주체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가 똑같은 조사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조사를 바꾸는 방법으로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철수는 이라고 강조의 보조사를 사용하면 철수가 친구들을 많이 보고 싶어 한다는 뜻이 되고, 철수를 이라는 목적격 조사를 사용하면 친구들이 철수를 보고 싶어 한다는 뜻으로 중의성을 해소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언니가 교복을 입고 있다. 이 문장은 왜 중의적일까요? 지금 동작을 진행 중이어서 막 입는 행위를 하는 진행상일 수도 있고, 입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완료상일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표현을 좀 바꾸어서 언니가 교복을 입는 중이다라고 진행을 강조할 수도 있고, 언니가 교복을 입은 상태이다라고 완료를 강조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소풍을 다 가지 않았다. 이 문장은 가긴 갔는데 일부만 간 것인지 모두가 다 가지 않은 것인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조사를 넣는 방법으로 중의성을 해소하는데, 학생들이 소풍을 다는 가지 않았다라고 는이라는 보조사를 붙이면 가긴 갔는데 일부만 갔다라는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또는 학생들이 소풍을 아무도 가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바꾸어서 쓰면 전체가 다 가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은 언제나 인기가 많다. 이 문장은 심지어 세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을 아버지가 그린 그림으로, 아버지를 그린 그림으로, 아버지가
소유한 그림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넣어서 문장을 만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는 사과와 배 2개를 샀다. 이 문장도 정말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과 하나, 배 하나, 총합 2개를 샀다고도 가능하고요. 사과 하나에 배 2개, 총합 3개를 샀다도 가능합니다. 또 사과도 2개, 배도 2개, 총합 4개를 샀다고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는 사과와 배 각각 2개를 샀다 식의 추가 표현을 넣어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아빠는 엄마보다 야구를 더 좋아하신다. 이 문장은 아빠와 엄마를 비교하는 것인지 엄마와 야구를 비교하는 것인지 이 2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 설명을 넣어서 아빠와 엄마 2분 다 야구를 좋아하시지만 아빠가 더 좋아하신다 라고 하거나 아빠는 엄마와 데이트하는 것보다 야구를 더 좋아하신다 라고 사용하면 됩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는 형과 동생을 찾아다녔다. 이 문장도 나는 형과 함께 동생 한 사람을 찾으러 다닌 건지 또는 나 혼자서 형과 동생 2사람을 찾으러 다닌 건지 이렇게 2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추가 설명을 넣어서 나는 형과 함께 동생을 찾아다녔다 라고 하거나 나는 형과 동생 2사람을 찾아다녔다 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중의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중의문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의 반응을 보면서 앞으로 역설법, 반어법 등 재미난 기법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려 합니다. 느끼신 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